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페이지 134 양도가액에서 일반적인 실질 거래가액, 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수수한 거래 양도가액 거래에서 했고요. 이번에는 136페이지 의제 양도가액 136페이지예요. 의제라는 거는 실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 한자어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시면 교재 136페이지 양가로 5번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해야 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뭐죠? 무신고예요. 무신고. 그죠? 또는 과소신고 될 수 있겠죠. 또는 과소신고.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한 게 아니고 하여튼간 달리 했다는 거예요. 달리. 하지 않았거나 달리 했거나. 그랬을 때 밑에 줄 보시면은 하나, 둘, 세 번째 밑에 줄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으로 추정해서 양도세를 과표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오른쪽 페이지 130페이지 보시면 뭐 300만 원 있는데 실질 거래가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가액과 300만 원 미만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어찌됐건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하게 되면 납세지 세무서장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부 등본에 거래가액이 올라가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2006년도에 법이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중개하시는 분들이 실질 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등기부 등본에 올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올리라고 했는데 소유권 이렇게 이전하는 계약을 하다 보면 그 등기부 등본에 거래 금액이라고 해갖고,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구매해놨다 그럼 뭐 3억 9천7백 이게 금액이 딱 떨어져요. 이게 이 금액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금액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금액,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금액, 그 다음에 이거를 양도됐으면 이제 양도세를 신고를 하잖아요. 이 금액이 다 일치를 해야 돼요.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거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얼마든지 이 자료는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금액대로 다시 경정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137페이지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이것처럼 과소신고하거나 신고 안 하게 되는 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맨 마지막 줄 확인된 가액을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해서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양도가액의 추계 결정, 추계라는 거는 한자인데요. 밀추자, 밀어서 계산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 거래가액이 원칙이지만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그 다음에 환산가액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기준시가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매매 사례, 감정가액 이건 이제 그 양도가액의 기준이 되는 거고, 필요 경비에서 환산가액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나중에 내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이제 나와요. 적용 순서에 갖고 나오는데요. 보시면 양가로 8번 소득세법 114조 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매 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부당하다 인정된 경우에는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어찌됐든 이 순서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요. 순서대로 적용을 하는 거고,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추계결정가액이죠. 추계. 소득세법에서는 추계 결정하면 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렇게 있는데 양도세법에서는 이게 추계결정가액이에요. 추계가액. 그러니까 소득세법이랑 비교해보면은 단순 경비율, 경비율 기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준 경비율. 소득세법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경비율이에요. 경비율이고 국가가 이제 통계를 계속 통계청에서 통계를 갖고 있는데 뭐 국세청도 갖고 있고요. 그럼 사업자들이 계속 신고를 하면 통계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종, 시기 그런 거에 따라서 만약에 실질 장부가 없다면 이 업종의 매출에 국가에서 증빙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비율만큼은 경비를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게 경비율제도예요. 경비율제도. 그죠? 증빙이 없어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비슷한 논리로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럴 때는 이쪽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경비율제도랑 논리는 똑같아요. 논리는. 그렇다면은 여기서 각각 매매사례, 감정, 환산가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매매사례가액 양도율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한다. 그러니까 매매사례가액, 그 다음에 감정가액, 그 다음에 환산가액. 이거 두 개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어떻게 해요? 전이요? 전만이에요? 후만이에요? 전후 3개월이에요. 그죠? 전후에 후까지 들어가요. 후까지. 약간 좀 이게 모순이 있기는 합니다. 자, 보시면 왜 그러냐면은 다시 묶어 읽어볼게요. 양도일, 취득일. 양도일, 취득일은 그때는 취득 시기, 양도 시기. 그죠? 그러니까 양도 시기가 대표적인 경우가 잔금 청산일이잖아요. 잔금 청산일. 예를 들어서 잔금 청산일이 있대요. 이때가 예를 들어서 뭐 12월 31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잔금 청산 전까지는 매매사례가액, 예를 들어 매매사례가액을 말씀을 드리면 전이면은 10, 11, 12니까 10월 1일이죠. 요 3개월이. 후 3개월은 이게 3월 31일이에요. 그러면은 전까지는 매매사례가액만 아파트다 그러면 국토부 자료가 말수가 있어요. 정권은. 그죠? 신고를 하니까 다들. 그런데 이웃 거. 이건 조금 어렵죠. 알기가 좀 어려워요. 알기가. 그죠? 감정가액도 마찬가지죠. 감정가액은 그 전권도 알기 어렵지만 그 후거 알기는 또 더 어렵죠. 그래서 약간 좀 이제 모순이 있기는 하는데 하여튼 법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은. 양도 시기 또는 취득 시기 전후로 전후로 3개월이에요. 전후로 3개월. 전후. 후도 포함된다는 거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매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라고 하면은 같은 단지, 그다음에 같은 동, 그리고 같은 평수, 같은 향이면 그냥 동일하다고 봐요. 매우 유사하다고 봐요. 유사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랬으면 앞집이나 윗집에서 팔린 가격이 내 아파트 가격과 내가 지금 내 집을 처분한다고 했을 때 내 앞집이나 윗집이나 옆집에서 팔린 가격은 내 시세랑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매매 사례 가액이 되는 거고요. 감정 가액이라는 거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나왔을 때 이것도 참고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산가액.
환산가액은 취득일 때만, 저 필요경비일 때만 인정이 돼요. 필요경비시만. 그러니까 취득가액만 인정이 돼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고요. 이 양도가액에서는 환산가액 인정이 안 되죠. 환산가액은 어떻게 하냐면은 보시면 양도 당시에 실지 매매 사례 감정가액 그 금액에다가 실질가액이나 매매 감정가액에다가 곱하기 양도 당시 그다음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환산가액이면은 예를 들어 양도가액 실질거래가액으로 했다. 실질거래가액 그리고 매매 사례 그다음에 이제 그 감정가액이 있는데 양도가액 실질 양도가액 중에서 어떻게 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그다음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 객관적인 기준시가가 될 수 있으니까 기준시가 비율만큼 그죠? 이 기준시가의 비율만큼 실질 거래가액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식을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환산을 하는데 취득가액을 환산을 하는데 뭐 실질 증빙이나 계약서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도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오늘 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잔금을 청산을 했어요. 그런데 취득을 한 1990년도쯤에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갖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 취득 당시의 계약서를 뭐 분실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실질 계약서나 뭐 증빙이나 그런 게 남아있지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경비, 즉 취득가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매매사례, 감정, 환산가액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환산가액은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징세권자인 국세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매매를 했는데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는 취득 당시, 그러니까 현재 그 파는 양도 당시 이 비율을 봐서 실제 지금 양도하는 금액의 이 비율만큼은 취득가액으로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겠다. 왜? 기준시간이 이게 객관적인 지표거든요. 객관적인 지표. 그죠?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간 비율만큼은 현재 실제 양도가액에서 그 정도 비율만큼은 환산가액 인정을 해주겠다는 게 입장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일견 타당하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들 또 신고를 하냐면 이게 환산가액을 해서 유리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 취득 당시에 계약서 갖고 계시는 분도 여러분 많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실질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양도 세 금액과 그다음에 환산해서 나오는 금액과 비교해서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겠죠. 유리한 걸. 그죠? 내가 실질적으로 이걸 갖고는 있지만, 그죠? 취득계약서를 갖고 있지만 워낙 오래전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걸로 하는 게 맞지만 분실했다고 하면은 제3자가 이게 분실했는지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거래가액, 실질 취득가액과 환산 취득가액 중에 납세자한테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법문을 좀 달리 해석을 하면요.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양도가액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경비가 합니다. 필요경비. 필요경비. 자, 보시면 138페이지 6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양도 차익, 양도 차익 산출을 위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말한다. 공제할 필요 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며 법령상,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법령상 필요 경비로 열거한 항목 외에는 공제할 수 없다. 열거주. 그죠? 열거한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열거한 것만. 열거하지 않은 거는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보시면 양가로 1번 필요 경비의 산정 방법, 반가로 1번 실지 거래 가액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실지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방법. 그죠? 실지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실지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럼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확인할 수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139비 동그라미 1번,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은 취득할 때 뭐가 필요해요? 취득시가 뭐죠? 취득가액이 나오죠. 시간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유하고 있을 때는 뭐가 나와요? 건물을 샀다. 근데 건물을 보유하는 동안 건물을 크게 수선을 했다. 엘리베이터도 놓고 화장실도 개선하고 건물의 자본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죠. 그런 행위들이요. 그런 가치 상승의 어떤 수리를 했다, 행위를 했다. 그게 다 자본적 지출액이죠. 그것도 이제 그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 얘기고,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에 처분하게 되죠. 처분했을 때는 뭐가 나오죠? 양도 비용. 그러니까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비용이 나오겠죠. 양도 비용. 그런 거 갖다가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고,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럴 때는 취득가액이 있겠죠. 요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 감정가액, 그 다음에 환상가액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에는 이거 말고도 어떤 게 또 들어간다? 들어가지만 실제 거래가액, 증빙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계산공제, 필요경비 계산공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좀 그래서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쪽은 실제 거래가액, 실제로 내가 취득하고 뭐 이제 보유 중, 그다음에 처분 중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 영수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거 갖다가 영수증을 준비를 해서 필요 경비로 입증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실제 거래가액이 없다, 그런 영수증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이걸 순서대로 적용을 하죠. 순서대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 말고도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그랬을 때는 about, 대충 계산하는 계산공제. 법에 그 비율이 나열되어 있어요는요. 그것만 그 부분만큼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계산공제로 해갖고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간이가로 3번 취득 당시에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필요경비 공제.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 취득가액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 그죠?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편한 걸로, 유리한 걸로 보시고, 그 다음에 박스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140페이지 반가로 4번 감각비 중복공제 배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모두 양도자산 보유 기간에는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 발생을 하죠. 발생을 하는데 각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금액 계산한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